KBS 한국인 리밥상 답사차 PD와 조연출 작가 2명과 신안군청 김병수 홍보팀장의 안내를 받아 암태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신안군청의 행정선을 타기 전 암태 선착장 바닷가 한켠에 홍어장수 문순득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순득은 1801년 12월 작은 아버지와 마을 사람 등 6명과 함께 대흑산도 남쪽에 있는 태사도에 홍어를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유고키나와까지 이야기 가갑니다. 그곳에서 약 8개월간 머문 뒤 중국을 거쳐 들어오려 배를 탔는데 또다시 풍랑을 만나 유국보다 더 남쪽인 여성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9개월간 머물다 다시 중국으로 가는 상선을 타고 오늘날의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3개월간 머물며 마카오에 전파된 유럽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문순득은 마카오를 출발해 광돈, 난징, 베이징을 거쳐 1805년 1월 고향 신안군 우이도로 돌아왔습니다. 조선 순조 때의 문신인 이해은이 동지사 일행으로 중국에 갔을 때 경로를 기록한 책인 대상 규정을 살펴보면 우연히 연경의 객사에서 문순득 일행을 만나 그들과 나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조선 표류인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며 그 수많은 내용을 글로 모두 남기지 못한 것을 못내 서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술 한 잔을 듬뿍 부어주며 그들을 위해 시를 적었습니다. 흑산도 민속은 매우 어리석어 바다에서 이익을 쫓느라니 대부분 공궁하구려. 서구풍이 어찌 다니는 사람 사랑할 리 있나. 만경에 사나운 물결 한없이 이내 인력편주 아득히 가는 대로 놓아두니 떠가는 배 문득 포르신과 같구나. 길은 광절의 하늘 아득한 대로 통하였고 돛대는 5초의 산 높은 데에 떨어졌네요. 일록국 사람 가죽으로 돼 있고 가을 바람에 새 쫓는 매처럼 용맹스럽네. 태동의 여아는 공연히 하니 맺혀 누굴 위해 다시 공우인을 짓는고. 내 만약 문장에 안목 갖추었다면 닿은 곳마다 시로써 번민 잊을 수 있었을걸. 원하노니 내 고향을 가거들랑 농가에 안식해서 농사나 힘쓰게나. 홍어장수 문진득은 험한 바다를 통해 먹고 사는 뱃사람들에게 이제는 농사를 지으며 육지에서 안전하게 살았으면 하는 양을 실을 통해 읊었습니다. 평화의 섬 하이도는 전남 신안군 하이면의 동도로 섬의 홍수가 연고지 살짝 큰 모습과 비슷하여 하이라는 지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목포에서 남서쪽으로 57.6km 떨어져 있고 인접 신임면과 상도대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이도는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마을 수광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어릴 적 이곳에서 제야학자 김현 선생으로부터 한학을 배운 뒤 하의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12살 때 목포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한국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서 투옥, 연금, 망명생활 등 수없는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마침내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이도는 조선 중기부터 광복 후까지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개척한 농토를 지키고자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 싸운 섬 주민들의 정신이 남아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하이도의 정신은 한국인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배출이라는 긍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 3도의 농민운동은 섬마을에서 일어난 일개운동이 아닌 조선 후기부터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00년이 넘게 지속된 농민들의 토지 탈환과 관련된 투쟁의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농민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이도 소작쟁이는 1928년 2월부터 4월까지 신안군 하이면에서 전개되었습니다.
1920년대 하이도 상태도 하테도 3도의 농지에 대해 일본인 지주 도쿠다 야시치는 소장료 인상 및 체납 소장료에 대한 강제 차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920년대 하이도 청년들은 악덕지주 도쿠다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1927년 1월 오사카에 거주하는 하이도 출신 고장명과 최용도가 중심이 되어 하이 노동청년회를 결성하였습니다. 6월 최용도와 고장명은 일본인 노동운동가 아사히 겐지이를 찾아가 하이 농민조합 고문 변호사 활동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용도는 9월에 하이도로 돌아와 농민조합 결성 준비를 하였고 1928년 1월 2일 하이 농민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1928년 하이 농민조합은 도쿠다 측의 소작관계 교섭을 추진하였으나 도쿠다는 친일 단체인 상해회의 박충금을 파견해 농민조합 해체 공작을 펼쳤습니다. 2월 19일에는 목포경찰서 경부와 함께 하이도에 입도하여 하이 농민조합 사무소에서 조합 간부진과 대면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농민 300여 명이 조합 사무실로 몰려들었고 기세에 밀린 박충금 일행은 목포로 빠져나갔습니다. 목포에 도착한 박충금은 목포경찰서에 하이 농민조합 간부들을 고발하였습니다. 2월 20일 박충금은 목포경찰서 경관 20여 명과 함께 하이도에 도착하여 남아있던 간부 최용환 공유범 변인 옥최용 최송정윤 등을 체포하여 목포로 압송했습니다. 이후 목포에서 자맹하며 농민들의 쟁의투쟁을 지휘한 최용도와 아사히가 4월 6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1928년 2월 20일 먼저 체포되어 구속 송치된 간부진과 함께 1928년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최대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하이도 소작쟁의 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확인된 수감자는 총 12명이었습니다. 1사계의 섬이 있어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전남 신안군이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하이도. 하이도는 섬의 모양이 물 위에 연꽃이 떠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유인도 9개와 무인도 4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 앞쪽에 작은 섬 한쪽이 사람 얼굴 형상을 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하이도에 답사를 온 김에 이곳까지 둘러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이면 차량을 타고 굽이굽이 휘어져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 도착한 곳. 사실 해안도로를 거치지 않고 좀 더 빨리 도착하는 길도 있지만 그래도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풍경도 감상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인지 김병수 홍보팀장은 언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에는 자전거 썸 투어를 알리는 푯말도 세워져 있어 많은 라이더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차로는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지만 중간중간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어 혹시나 서로 부딪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 전망대에 도착하니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사진이 푯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이도 본도와 부속섬 신도 사이 무인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영락없는 사람 얼굴의 형상입니다. 하이도 어울리에서 피섬 쪽으로 가다 어운 이구 앞에 멈춰 서서 신도 쪽을 바라보면 본도에 인접한 무인도에 우뚝 솟은 코, 움푹 팬 눈, 머리카락이 달린 이마 등이 갖춰진 틀림없는 얼굴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 무인도는 200m 간격으로 사자상에서 큰 바위 얼굴로 절상이 바뀌어 더 큰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촬영용 드론을 띄위 서서히 이동하면서 보니 아무렇지 않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 정말 사람 얼굴과 똑같아 보입니다. 오똑한 코와 턱 그리고 눈과 디테일하게 눈썹조차도 똑같습니다. 이 큰 바위 얼굴에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하이도 피섬 앞산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에 자주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호랑이 때문에 불안한 날을 보내야 했었는데요. 하이도 피섬 뒷산에는 한 스님이 사자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자를 키우는 스님에게가 도움을 청했지요. 이렇게 해서 스님은 사자를 이끌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랑이를 잡으러 갑니다. 그렇게 싸우는 도중에 스님이 호랑이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사자는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결국 호랑이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때 다친 상처로 인해 얼마 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스님이 기르던 사자는 스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호랑이와의 사투 중 얻은 상처를 이끌고 해변으로 갔고 결국 해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때가 되면 천지를 편안게 할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사자가 죽어간 해변 앞쪽으로 작은 섬이 생겨났는데 그 모습이 수사자가 웅크린 형태였으며 바위 절벽은 사람 얼굴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이 섬을 큰 바위 얼굴섬 또는 사자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섬 전체를 보면 한 마리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 사자바위라고도 합니다. 섬 오른쪽을 보면 살짝 들어올려진 꼬리가 강아지의 꼬리처럼 흔들흔들거리는 것 같습니다. 고저 귀엽기까지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인증샷도 있습니다. 전망대 바로 옆으로 자전거 스탬프가 있어 라이더들이 많은 찾는다고 표기되어 있고 전망대 아래에선 인동초 향기가 진동에 정신까지 혼미해집니다. 한 마리 자라 같기도 하고 거북이 같기도 하고 온순한 사자처럼 사자바위가 보이기도 하는 칠면조바위입니다. 다만 전망대에는 화장실이 없지만 200여 미터의 주차 공간에 화장실이 있어 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주차 공간도 꽤 넓어 대형 버스 몇 대가 주차를 해도 넉넉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큰 바위 얼굴의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느낌도 들지 않는 그냥 섬처럼 보일 뿐입니다. 김대중 모실길이 안내돼 있고 산으로 오를 수 있는데 등산이라기보다는 하이킹 수준의 모실길 등산로인 것 같습니다. 하이도를 답사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와 천사상 미술관 그리고 큰 바위 얼굴까지 돌아봤는데요. 하이도 방문하면 꼭 둘러봐야 하는 곳이 세곡과 농민운동기념관인데 아쉽게 농민운동기념관은 시간 관계상 31일 촬영일로 미루었습니다. 하이도는 작은 섬이지만 볼거리가 풍부한 곳이라 하루 정도 묵고 천천히 돌아보는 것도 괜찮지만 무엇보다 먹을거리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1,000개를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전남 신안군은 계절에 따라 나는 음식 재료가 육해공을 망라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굴, 김, 갈파래, 감태 등 해조류, 민어, 홍어, 황석어, 농어, 병어, 낙지 등 어류, 전복, 거북손, 새우, 꿩, 흑염소 등 42가지 대표적 향토 식재료가 망라합니다. KBS 한국인이 밥상에서는 하이도에서 나는 독특한 음식 재료와 주민들 사이에서 전승되는 조리법으로 고유한 섬 음식을 만들어 소개할 예정인데요. 그중 낙지 초냉국의 별미는 사람 환장하게 만듭니다. 요리, 문화, 스토리가 어우러진 색다른 비전의 섬 하이도. 우리는 음식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평안을 찾으며 기쁨을 얻습니다. 음식에 대한 사랑보다 진실한 사랑은 없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인류는 맛을 찬미해왔고 끊임없이 새로운 맛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 음식은 어떻게 우리 밥상까지 전해진 것일까? 하이도 섬 주민들의 삶이 오롯하게 녹아있는 음식의 뿌리를 찾아 각 고장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의 요리 비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미 알려진 음식뿐만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랜 전통과 비법을 가진 요리의 스토리를 탐구함으로써 음식에 담긴 하이도만의 향토의 문화, 역사, 정서를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